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2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 데일리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나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세진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와 일자리 문제, 고물가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청년 경제고통지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도약계좌 적금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번 슛동라에선 대한민국 청년 경제의 실태와 현주소,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청년 도약계좌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이른바 청년 백수,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꾸준히 들려오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이 많다고 늘 들어만 왔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난해 15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429.8만 명 중 39만 명이 학업 및 취업 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대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냥 쉬는 청년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인 거죠. 39만 명이라니 20대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냥 쉬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려스럽네요.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중단하고 쉬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기자님, 그 이유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청년들이 구직에 손을 놓고 쉬는 데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그들이 꼽는 가장 큰 원인은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육 및 경험이 부족하고 전공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 시대 속 미취업 청년들이 많아진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직과 취직 과정의 반복으로 인한 번아웃, 즉 극도로 지친 상황에 놓여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아졌고요.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일자리 문제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일자리 이탈이나 노동시장을 들락날락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 중엔 6개월가량 일을 하며 돈을 모아둔 후 구직을 포기하고 일을 쉬는 등의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해지면 다시 노동시장에 돌아오고요. 이는 커리어나 미래 보장에 대한 가치보단 삶의 안녕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뉴스 속 등장하는 청년 일자리나 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다 보면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취업률이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중 고용률과 취업률은 서로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님? 네, 고용과 취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비슷한 맥락이라 어떤 점이 다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우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100을 곱한 값을 말하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말합니다. 취업자 수를 나누는 분모, 즉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고용률은 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중을 알기 위한 지표고 취업률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 중 일을 하는 사람의 비중을 알기 위한 지표라고 이해해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청년 취업률은 하락했는데 고용률은 올랐다는 모순적으로 보였던 문장의 의미가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기자님, 그렇다면 실업률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100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즉,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췄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을 뜻하는 거죠. 취업 준비자나 구직 단념자는 이에 속하지 않기에 취업난 등의 이유로 이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면 기준의 변동으로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고용률, 실업률, 취업률 모두 잘 구분하여 통계 자료를 해석해야겠어요. 그런데 기자님, 국민 전체 고용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올해 7월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2%로 역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은퇴 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반면 청년층인 20대에선 고용률이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자리 줄어듦 현상, 경제활동 미참여 청년 증가 등의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이러한 청년 경제 실태에 대해 전문가님을 뵙고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청년직업 트레이닝 센터 백승훈 상임이사님과 오늘 주제인 청년 경제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물가 상승률, 실업률, 소득 증가율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전 국민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통지수가 높다라고 할 때는 실업률이나 소득 증가율 요게 이제 다른 세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 청년들 고용 상황이라든가 고용되어 있는 청년들의 소득 증가율이 낮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청년들한테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초 체력 요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을 좀 개발을 하고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저축을 우선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해가는 기초 체력 닦아 놓는 것이 이 어려운 경제를 타파하고 경제 호황기가 돌아왔을 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청년 도약계좌 또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서울의 희망도의 청년 통장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 형성 사업을 먼저 알아보시면 원금 대비 또 세금으로 보존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초기 자산 형성과 종잣돈 마련에 큰 효과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추천을 해드리고 제도나 정책 지원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처럼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경제적 도움을 줄 만한 정책은 없을까요? 네, 저도 찾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청년 경제 정책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적금 상품인데요. 매달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원금에 이자 소득 및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약 8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혜택이 엄청난데요.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달은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이번 달인 2023년 9월 가입 신청 기간은 9월 4일 월요일부터 9월 15일 금요일까지며 비대면 방식으로 11개 은행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사회초년생들의 월급으로는 목돈을 만들기 다소 어려운데, 이 적금을 통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연봉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이 없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없지만 직전 연도 과세 기간이 확인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년 도약 계좌를 하면 나라에서 청년들한테 근로 의욕을 상승시켜 줄 수도 있고 저축하는 데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모은 청년에게 이자를 준다는 것이 좋은 저축 유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제한도 존재하고 소득 기준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한테 좋은 정책을 마련해줘서 소중한 경험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분께서는 청년 도약계좌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적금은 최대 연 6% 금리라고 하던데 맞나요, 기자님? 맞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대 시중은행 기준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5%를 합쳐 최대 연 6%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 소득은 비과세고요. 그렇군요.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 평균이 3.59%에 비하면 큰 비율이네요. 그런데 이자 소득이 비과세라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비과세는 이름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세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통 예금 혹은 적금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 징수 후 이자를 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붙는 거죠. 하지만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라는 뜻은 적금 이자 소득에 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금이 붙지 않으니 온전히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연 6%의 금리와 정부 기여금 보조, 또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라니 꾸준히 납입만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청년 도약계좌에 관해 아쉽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계좌의 문제점이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34세가 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5년 만기라는 기간이랑 70만 원을 매달 납입해야 된다는 것,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돕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께서 청년 도약계좌의 아쉬운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청년 도약계좌 정책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자님, 시민분들이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 아쉽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쉽다는 목소리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우선 5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만기일까지 꾸준히 납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3년까지만 고정금리고 3에서 5년 만기까지는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인데요. 따라서 3년 뒤까지 처음 금리가 유지될지 미지수기 때문에 초고금리를 내세운 이 상품의 매력이 반감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높은 금리를 내세운 상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금리가 3년 뒤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쉽다는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이해되네요. 기자님, 청년층이 아닌 다른 세대에서도 청년 도약계좌를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가 가입 기준 연령입니다. 이렇다 보니 35세 중후반, 40대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경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청년 도약계좌 가입 확대를 위한 뚜렷한 대책 마련 이전에 예산을 더욱 확대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및 승인 절차 과정에 대한 건전성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쉬운 점들을 수용하고 잘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님, 혹시 청년 도약계좌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매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해당 정책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비슷한 사업인 청년 희망적금과 비교하는 내용의 글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내용을 보니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자금을 모으기 쉽도록 돕기 위해 2022년 2월에 출시된 2년 만기 적금인데요. 기존 이율의 우대이율과 세제 우대까지 포함하여 연 10%의 높은 금리를 가진 적금입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현재 단종된 상품으로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높은 금리의 적금이었네요. 기자님, 그런데 현재 신청할 수 없는 적금이라고 하셨는데 왜 청년 도약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을 비교하며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 걸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인해 청년분들의 고민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은 마감됐지만 만기가 끝나지 않은 청년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지에 관한 내용을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슷해 보이는 두 적금 중 어떤 것이 본인에 맞는 최선의 방안일지를 고민하는 것이었군요. 기자님, 그럼 청년 도약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의 차이에는 어떤 점들이 있나요? 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인 것은 동일하지만 소득 요건, 납입금액, 정부 지원금, 만기 기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적금이며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적금이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기와 납입금액, 특히 소득에 관한 요건 등에서 차이가 존재했군요.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저도 잘 알아보고 적금 가입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오늘 기자님과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및 경제 실태,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현재 9월 가입 신청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더욱 흥미롭게 이야기 나누고 유익한 정보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사회에 발을 내디뎌 한창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야 할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지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또 이런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찾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잘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3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곽세진, 기술에 제53기 기술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박지우, 진행에 제52기 보도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조윤재, 제53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1학년 곽세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12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